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법 문태환입니다. 방금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소정의 결과를 얻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해 2차, 길게는 내년 1차 때 반드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오케이. 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제 내년 시험과 올해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모든 시험에 있어서 출발은 바로 기출문제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2024년 1차 시험 총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헌법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한번 1차 시험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상의 난이도였어요. 선생님이 작년 2차 때 역시 중상의 난이도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4, 올해도 -4, 4개 정도 틀리게 되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룰이 돼버렸어요. 오케이. 근데 작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난이도가 상승됐대요. 똑같은데 왜 상승됐죠? 자, 이거 어디서 보여주게 되냐면, 자, 4개 정도 틀리는데 그 밑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4개 정도 틀리면 합격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점수들이 확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즉 형사법이나 경찰학에서 점수를 웬만큼 올리지 않고서는 헌법에서 비슷하게 친구들이 맞는 4개 틀린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 요인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작년에는요, 헌법의 쟁점 갖고 난이도를 높게 구성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헌법은 크게 헌법 총론이 있고요. 두 번째, 기본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보장, 크게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법 총론에서는 어려운 쟁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정사, 요 2가지 갖고 난이도를 좀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에 특히 헌정사가 어렵게 출제돼서 이 아느냐 모르냐 갖고 틀리느냐 맞느냐 결정되는 단순한 시기에 어려운 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본권론뿐만 아니라 제도 보장도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국적법 나오지 않았고요, 헌정사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3가지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에서 쟁점이 출제되면 어려웠단 말이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역시 여기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쉬웠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기본권론에 쟁점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권을 어떻게 내느냐?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판례, 헌재 판례의 결론, 이유,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즉 어떤 심판 대상이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게 바로 판례 결론이고, 그 다음 그게 합헌이고 위헌인 이유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면서 하나의 판례를 구성하게 돼요. 대다수의 기본권에서 나오게 되는 지문은요, 이 판례 결론을 묻게 돼요. 근데 우리 20개 문제, 그 다음 80개의 지문을 다 합헌, 위헌 이렇게만 물어보게 되면 그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요, 판례 결론에서
80개 지문 중에 18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몇 개요? 62개. 얘네들이 판례 이후에서 출제됐어요. 원래대로 했으면요, 이게 바뀌었어야 했대요. 대다수의 국가시험에서 판례가, 즉 기본권 파트가 출제될 때는요, 어떤 것은, 어떤 사건은 위헌이다, 어떤 사건은 합헌이다, 여기를 80%의 정도의 구성을 하고요, 이유, 판례, 즉 왜 그것이 위헌인지,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이런 것 중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또 이 심판 대상은 그 많은 기본권 중에서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이런 것들, 이게 판례 이유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시험에서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할당되어 있던 거예요. 즉 작년에는 국적법, 헌정사, 제도 이런 것들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출제함으로써 난이도를 높였다면 올해는 기본권을 갖다가 내면서 기본권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은 여기 판례의 결론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을 보면서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만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은 오히려 여기서 많이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정리. 쟁점 자체로 난이도를 어렵게 했던 것이 작년 시험의 특징이었다면 올해는 쟁점 자체가 아니라 기본권 내용의 판례, 특히 이유 부분에서 많이 출제를 해서 어렵게 구성한 거예요. 자, 이게 시사해주는 바는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부분은 이거예요. 함정형 지문. 그래서 대개 합헌이다, 위헌이다,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판례 문구주의 중간 중에 함정을 파서, 가령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는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앞부분에서 이 내용은 수단의 적합성의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주어를 꼰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 내용을 보다 보면 주어가 뭐로 출발했는지는 잊어버린 채 내용이 맞네?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야비하게 함정을 많이 팠단 말이죠. 즉 판례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문을 많이 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함정형 지문을 많이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요, 다른 국가시험 어느 시험보다도 이 기본권 파트에 쟁점을 집중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 전체 파트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구성돼서 출제되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헌법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헌법 총론, 기본권론, 그 다음에 지금은 출제되지 않았던 제도 보장론. 그런데 이렇게 지워지고요. 헌법 총론에서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기본권론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는 기본권 강론 파트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냐, 침해되지 않느냐, 즉 판례의 결론 위주로 시험을 준비하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본권 총론의 비중과 헌법 총론의 비중,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거 바로 이론이야. 이론. 헌법 이론에 관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종전에 강론 중심의 판례 결론 중심은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론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헌법의 해석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왔고요. 그 다음 헌법의 제정 완전히 이론적인 부분 있죠. 판례 딱 하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소홀히 할 부분이 없다라는 것. 특히 이론과 관련해서. 그 다음 기본권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권 파트를 보게 되면 자, 종전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주로 나왔습니다.
누구누가 기본권 먹게 안 먹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충돌, 기본권의 충돌. 그 다음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여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곳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나왔다는 게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건 뭘 보여줘요? 헌법 총론, 그렇죠? 기본권 총론, 형법 총론, 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판례와 만나 있지만 이론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기본권 강론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늘 나오던 것들 그 비중에 맞춰서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이론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뒤에서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출제 쟁점을 분석해 보면 결론은 뭐다? 판례 결론만 갖고 정리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이론적 파트라고 얘기하는 총론 파트에서는 소홀히 할 부분이 없다라는 게 바로 출제 경향의 변화,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출 쟁점 분석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봤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2차 시험 4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 다음 내년 1차 시험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우리의 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존에 자주 출제했던 쉬운 판례, 설문,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출 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야, 기출 문제집만 돌리다가 들어가면 돼. 최신 판례 살짝 추가하고, 이게 대부분이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했던 이것 갖고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암기하는 형태의 학습은 지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기본 이론이 바탕이 된 판례 정리. 자, 판례 정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판례 결론의 문제가 비중이 낮아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다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판례 이론도 중요하고 판례 결론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결론도 기억이 나지 않게 돼요. 혼동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먼저 정확하게 암기해놓고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툭 치면 탁 튀어나올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기본 이론이랑 접목을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살짝 볼게요. 자, 일단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9번 문제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일행자. 모든 행위를, 일반적 행동을 원하면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아니할 자유. 이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이것에 제한 문제가 나왔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거를 틀렸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 제한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다?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행위는 다 들어간다. 음주운전 행위, 대마 흡연 행위,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다 들어갑니다. 빠지는 건 두 개다. 첫 번째, 현역병으로 봉부할 권리.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 그 다음, 주민등록 여부. 그것도 역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만 외워놨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갖고 들어갔는데, 어라? 이상하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1, 2, 3, 4. 첫 번째 지문에서는 음주 측정의 강제였던 거야. 음주 측정의 강제. 이 심판 대상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하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어떤 부분? 자, 이걸 볼게요. 그냥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우리는 그냥 야, 일반적 행동엔 다 들어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 하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먼저 나누고 들어가야 돼. 적극적, 소극적. 이 말. 벌써 선생님 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자유. 그 다음 소극적으로 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자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1번 음주 측정의 강제라는 심판 대상은 일반적 행동 중에 어떤 측면을 제한해? 소극적 측면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되시죠? 오케이? 두 번째 2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
금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폭행, 협박 등으로 응급의료 항의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면 응급의료 방해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판례가 논리를 갖다가 처벌 조항으로 엮으면서, 이거 잘 들어주세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응급의료 방해일 같은 거, 요거 일단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기본권의 보호 영역 안에서의 방해이라면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 조항은 네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서 하는 이 방해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갑니다. 그러면 응급의료 방해가 지나치게 좀 과격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호 영역 밖에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이 처벌 조항은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호 영역 밖의 행위를 규제하게 될 테니까. 결국 이 처벌 조항은 어느 뭐로 보나 얘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 돼.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결이 달라 얘는. 뭐야? 적극적으로 원하는 행위를 갖다가 막았던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제한했던 겁니다. 그 다음 3번을 가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3번을 보게 되면 뭐겠죠? 신고 의무를 부과하겠대요. 신고 강제야. 너 관세법상 뭐 왔다 갔다 할 때 밀반송, 반송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돼. 라는 식의 의무 부과예요.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을 강요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소극적 자유를 제한했던 거죠. 말되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보호관찰의 강제예요. 따라서 얘도 보호관찰 받기 싫은데요? 왜 자꾸 강요하시죠? 이거 뭐야? 소극적 측면을 제한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판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본 시험은 처음이었거든. 따라서 맞힌 친구들, 만점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라고 했더니 그냥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 자기도 모르는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식의 관점을 좀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애들은 이게 결이 달라. 뭐를 하래, 뭐를 하래, 뭐를 하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아. 그러니까 얘가 결이 다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지만 2번을 답으로 찍었다라는 애들은 이 마인드가 있었던 거지. 이게 뭐야? 단순한 판례 결론만 갖고는 안 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그 내용, 이론적인 분석, 요게 약간 필요했던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감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줘요? 단순히 판례 결론만 갖고는 더 이상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론이 바탕이 된 이해를 갖고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맞춰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물론 이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이번 시험에 당락에는 크게 자유가 없었죠. 하지만 다 맞은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는 또 기분이 다르고요. 형사법이나 경찰학에서 빵꾸 나는 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9번은 극단적으로 이걸 보여준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문을 보게 되면요. 80개의 지문 중에서 판례 결론, 즉 합헌이다, 위헌이다 라고만 구성된 지문은요. 80개의 지문 중에서 20개가 안 돼요. 19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61개는 뭐예요? 대다수의 지문은 뭐뭐를 제한한다, 판례의 이론 이런 것들을 물었던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종전에는 판례 결론이 80%의 지문 구성이고 나머지 20%가 판례 이론적 부분이었다면 지금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결론 중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이론까지, 이론적 이해까지 수반돼야 한다.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론 부분을 소홀히 했던 친구들, 판례 결론만으로도 평소에 성적이 좋았던 친구, 점수가 35점이 안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뭐다? 심화 이론을 반드시 수강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학원 퀄리에 따라서 찬찬히 따라오면서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 한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양 이상을 한다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상의 내용까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심화 이론 단계부터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풀이 단계까지 찬찬히 따라오게 되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35점에 이르지 못했던 친구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심화 이론부터 수강하기를 권고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선생님 심화 이론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단 말이죠. 판례 결론뿐만 아니라 그 판례와 관련된 쟁점, 기본적 이론과 관련된 부분, 분석 이것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수업 내용이 벅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갖고 오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어려워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렇게 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자기 지식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판례를 접목시키라고 알았어요. 접목시킬게요. 그 뭐야?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풀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찬찬히 따라오면서 그걸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여러분 시험 시간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란 말이죠. 안다고 해서 단순히 안다고 해서 답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많이 안 걸 또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거로 체득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정보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선택적으로 수강하지 말고 심화 이론 듣고 차분히 따라오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초시생, 재시생 두 가지로 나눴어요. 초시생, 처음 시험에 들어온 친구들. 다시 한번 헌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급해하지 마라. 헌법에 할애된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 이론부터 찬찬히 따라오는데 자꾸 옆에 보면 안 돼. 자기가 하나하나씩 짜고 있다는데 집중해야 돼. 그래서 초시생들은 기본 이론 단계부터 찬찬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뭐를 하는데요, 선생님? 자, 헌법, 몇 덩어리? 3덩어리. 헌법 총론, 기본권론, 그 다음에 제도보장론. 3덩어리. 자, 여기서 우리는 기본권론에 포인트를 맞춰서 판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개별 사건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라는 식으로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수 한 30점을 맞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강의를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헌법은 굉장히 방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기본권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기둥을 잘 세워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개념과 중요 판례 위주로 다시 한번 기둥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순환이 거듭될수록 보충 추가라는 것이 가능하겠대요. 만약에 이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추가하고 보충해야 될 때 혼동이라는 게 초래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 쟁점 위주로 기둥을 세워놓고 개념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 기본 이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면 심화 이론 시간에 뭐예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빠짐없이 쟁점 추가하고 보충하는 식으로 다지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인원 강의라고 얘기하는 거.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듣고 심화 이론으로 넘어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반복하고 벌써 2회독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심화 이론, 기본 이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 이론에서 다루는 쟁점이 약 70%밖에 되지 않는다면 심화 이론에서는 완성을 시키겠죠? 자, 기본 이론 시간에는 특히 이 제도 쪽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기본권과 약간 관련돼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얼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도는 하지 않고 기본권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심화 이론 시간에는 역시 다른 부분까지 다 정리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날 배웠던 내용을 OX 지문, OX 기출 지문을 통해서 다지고 또 다지게 될 거예요. 물론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기본 이론 시간에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기둥이 되는 쟁점으로 정리하고 OX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심화 이론 시간에는 확장된 쟁점을 갖고 확장된 OX 기출지문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 적합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심화 기출이라는 단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OX 중심으로 이때 정리했다면 이제 사지선다로 봐야 돼요. 우리 실제 시험처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통해서 이 단계에서 실제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마도 경찰청 주간시험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경찰청 주간시험. 자, 우리 경찰청 주간시험은요, 기출시험이 첫 번째, 우리 채용시험 있고요. 두 번째, 간부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승진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기출쟁점을 이때 우리는 완벽하게 다 정리하게 될 겁니다.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OX 중심이었다가 사지 기출 중심으로 이제 다지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을 국가시험에서 내는 방식은요, 내는 데는요, 크게 경찰청이 있고요. 그 다음 인사혁신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출제하게 되는 시험은요, 9급, 7급, 5급 시험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기출문제를 얘들과는 비록 출제 범위는 다릅니다. 즉 얘네들은 통치구조까지 나오지만 우린 통치구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보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그래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법원직시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타, 국회직시험, 그 다음에 소방간부, 해경간부 이런 식으로 많은 식의 기타 쟁점들을 역시 추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쟁점을, 즉 여기서 나왔던 기술 쟁점을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쟁점이 중요하고 이렇게도 물어봐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완벽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그걸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진도별 풀이, 이것이 다 뭉쳐진 상태에서 기본권론부터 제도보장, 헌법총론에 걸쳐서 꼼꼼하게 하나씩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찬찬히 공부할 수 있는, 진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 단계에 오게 되면요, 우리는 4회독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기본이론에서 중요 기둥이 되는 쟁점 한번 훑었고요. 심화이론 때 기본 쟁점뿐만 아니라 중요 쟁점, 그 다음에 보강 쟁점까지 2회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단계에서 3회독을 하게 되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형식으로 실제 시험에 맞게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시험장으로 가는 거죠. 이때는 최신 판례와 기존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쟁점까지 부가를 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이번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실력이 바닥, 심화 기출 지났는데도 바닥,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합격 점수가 여기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길 잘 견뎌야 돼. 아니, 선생님, 저는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까지 찬찬히 들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법학 과목은 특징이 어느 정도 지식이, 정보가 내재돼서 계속 반복됐었을 때 그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꿋꿋이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쭉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합격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과정들은요, 그렇죠? 이 끝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다 초석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섣부르게 자기의 단계,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지식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꾸준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만들었던 정보를 갖고 다시 한번
마무리 특강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거의 5회독 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게 되면 헌법 갖고 합격 점수를 만든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게 뭐라고요?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런 그림 속에서 조급해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게 되면요 스텝이 꼬이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원하는 점수를 못 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딴 일을 세게 돼요. 그러면 이 끝에 가기 전에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하라? 조급해하지 마라 라는 것, 선생님이 시킨 대로 천천히 따라와라 라는 걸 명심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심화 이론을 일단 듣는 것을 추천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재시상이라고 해서 다른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름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의 폭은 주로 형사법하고 경찰학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헌법은 어떻게 돼? 헌법 수업 시간만으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심화 이론 단계부터 찬찬히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기존에 했었던 방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합격하는 점수로 안정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선택적으로 하지만 선생님 심화 이론을 선택 수강이 아니라 웬만하면 수강하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기출문제 소홀히 할 필요 없습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봤는데 또 해야 됩니다. 3번, 4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혼자 푸는 거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푸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떤 쟁점이 합헌이다, 위헌이다, OX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과 혼동하는 쟁점, 유사한 쟁점, 비교해야 할 쟁점 이걸 입체적으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 과정에서 역시 똑같습니다. 반드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답안지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착오 없이, 오류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다시 한번 재시생도 뭐야? 조급해하지 않고 찬찬히 따라오기만 하게 되면 완전적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 됐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문태안이라는 걸 통해서 최신 판례와 그 다음에 각종 기출 쟁점들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때 이걸 진행하게 되니까 요거 아주 개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학원과 똑같이 나가게 되는 이런 식의 커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뭐 형사법이나 경찰학을 통해서 설명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여기 볼까요? 구술 테스트.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이거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수업 시간만으로 끝내주겠다. 중요한 것 위주로 머리 다 박아주겠다. 라는 것.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중요 쟁점,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을 실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앉혀놓고 구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구술 테스트 과정은요, 뭐예요? 아느냐 모르냐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에 했었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되는지를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의 중요도와 어떤 쟁점이 중요했구나라는 것도 가르쳐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쟁점을 선생님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방향성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요거 10분에서 15분 정도 애들 다 모아놓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요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커리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봤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단계에 맞게끔 어떤 코스를 밟아가는지를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1차 대비, 내년 1차 대비, 2차 대비 커리가 이렇게 학원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학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커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자, 일단 선생님이 원래 수업 끝난 다음에 구술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술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계속 선생님이 수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걸 잘만 이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거를 잘 안 하고 피하고 어차피 자기는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저걸 들어서 저걸 해서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그 효율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 친구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집중화했어요. 그래서 문태안에
집중 구타반. 원래는 집중 구타반인데 구태반, 구술 테스트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대기도 합니다. 몽둥이 갖고 종아리를 때린다거나 이런 것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집중 구타반이었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구술 테스트에 구태 해가지고 집중 구태반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하던 거를 강화하는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조교님께서 출석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출석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칫 하루나 이틀 정도 삐딱선을 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긴 시험 기간 동안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탈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루 이틀 탈선이 거기서 그치나요?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 날로 연결이 되고 연사적으로 연결되겠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텐션이 없기 때문에 그 텐션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출석 관리를 해준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일매일 여러분 문태환의 경찰 옥하방을 통해서 중요 지문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단순히 풀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조교님께서 이걸 매일매일 검토를 해주겠대요. 너 했어, 안 했어? 이거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됐죠? 강제로 그냥, 그 내용을 뇌에다가 박아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일 문제 적용하고 그걸 또 다시 한번 관리를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구술 테스트반을 갖다가 좀 강화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기 마련해 놓고 있는, 여기에 들어왔는데 따르지 않게 되면 탈락입니다. 이진 아웃이에요. 두 번 하게 되면 곧바로 아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선생님하고 우리 조교님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이건 검증된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비단 여기서만 했던 방식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태환의 헌법, 짧게는 올해 2차, 길게는 내년 1차까지 올해 아깝게 안 된 친구들 1차 때, 그 다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에 만납시다.